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2021년 9월 11일에 시행된 국가직 7급 관세법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임준희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시험은 전년과 대비해가지고 조금 달라진 점이 우리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됐다. 그죠? 그 문항수가 확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암기 그리고 숙지 내용의 이해는 이제 기본으로 하고 누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숙지를 하고 있냐 싸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월별납부 승인에 대한 내용이죠. 일단 옳은 거를 골라라 라는 부분이고 일단 정답을 보시면은 2번이었는데 승인 갱신을 하려고 할 때 서류를 갖춰가지고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 갱신을 신청해야 된다. 그죠? 1개월 전까지 신청을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뭘 알려줘야 된다?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해야 된다는 사실하고 그 다음에 갱신 절차를 알려주라는 얘기죠.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승인 유효기간 1년이 되는 달이 속하는 달에 아니죠. 그죠?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에 마지막 날까지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승인 갱신 절차를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에 2개월 전까지죠.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2번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1개월 전이 아니고 2개월 전까지 알려줘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이 아닌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승인을 취소한다가 아니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겠습니다.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되는 서류는 물어봤죠. 우리 신고 서류 보관 기간인데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그죠? 1장의 총칙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3년간 보관해야 되는 서류는 수출하고 반송과 관련된 서류예요. 그죠? 수출 반송 신고 필증, 그다음에 수출 반송 거래 관련 계약서들 그런 것들이 수리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5년은 어떤 거예요? 수리일부터 5년은 수입이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서류들 있죠. 즉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는 5년간 보관해야 되는 서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년간 보관해야 되는 서류 2번 같이 보세 운송에 관한 자료라든지 보세화물 반출입에 관한 자료 그 다음에 적재화물 목록에 관련된 서류들 있죠. 그런 것들은 2년 동안 보관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세법 12조하고 그다음에 시행령 3조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신지를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행령 3조 각 호, 각 목에 따르면은 수리일부터 5년, 3년, 2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 서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이고요. 고액 상습 체납자의 감치에 대한 조문의 일부다. 가번부터 가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거를 골라라 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본문에 나온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 일단은 순서대로 116조의 4.1항을 보시면은 1항 1호에 관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납 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했으며 체납 금액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그죠? 그런 경우에 본문에 들어갈 숫자들의 배열을 묻는 문제가 되겠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고액 상습 체납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그죠? 1년 이상 체납 금액 2억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자, 고액 상습 체납자로 분류를 합니다. 거기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감치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3회 1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31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입니다.
관세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라 라는 부분이었어요. 일단 1번이 정답이 되겠는데 111조 2항 2호에서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원칙이 이미 조사받은 자는 다시 조사하지 말라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인 사항이 있죠.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 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즉 A라는 납세자를 조사를 했는데 A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B라는 거래 상대방과의 어떤 거래 관계를 추가로 밝혀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B를 추가로 조사하면은 A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부분, 오류 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중복조사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죠? 어차피 B를 조사하다 보면은 A와 관련된 부분을 추가로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다만 근데 그거를 중복조사로 보게 되면은 세관 공무원 입장에서 아무런 권한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잘못한 부분이 있어도 좀 더 추가로 하려고 했더니 이건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하고서 A가 빨리 세관으로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조사 금지 원칙이 있고 대체로 그 원칙을 따르되 다만 예외적인, 그죠? 실효성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유들을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복조사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들을 규정해 놔야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2년이 아니고 4년입니다. 4년 이내에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에 대해서 관세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고,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조세 채권 확보 등을 위해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세관 공무원은 통합 조사를 해야 된다. 그죠? 통합조사 원칙이 있습니다. 통합조사 원칙이 있는데 다만 통합조사 원칙에 대한 예외가 또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예외 중에 하나가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요. 그죠? 과세관청 입장에서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래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는 통합조사 금지 원칙에 대한, 그죠? 통합조사 원칙에 대한 예외가 적용이 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4번 보시면 방문해서 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 기간은 20일이 원칙이다. 그죠? 20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주의 영업일이 5일이죠. 그래서 5 곱하기 4 하니까는 총 4주 정도 되는 기간이 20일이라는 기간입니다. 즉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한 달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휴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영업일만 따졌을 때 한 20일 정도 보통 조사 기간으로 통지를 하는데,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는 관세청장 승인을 받아서 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같은 경우에 관세 법령상 부가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우리 관세법상, 그 다음에 시행령상으로는 부가고지 사유들이 몇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관세법 39조에 나오는 부가고지 사유에 대해서 주로 묻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일단 4번에 세관장은 관세법 10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이죠. 그 규정에 따라서 납부기한 연장 시 납부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생략하는 겁니까? 아니었어요. 관세법 39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 보시면은 39조의 부가고지 사유 중에 일정한 내용들이요. 1번 같은 경우는 수입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한 경우, 즉시 반출 신고일부터 1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하면은 그거는 신고 납부다. 다만 10일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가고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런 경우는 38조 신고 납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가징수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원칙은 납세자가 스스로 납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게 원칙인데, 납세자가 자기가 스스로 하기 곤란한 경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한테 부가 고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고납부 원칙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가 징수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 3번 같은 경우는 43조의 관세 현장 수납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죠? 우리 여행자 휴대폰 같은 거 있죠? 해외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실 때 비행기 안에서 세관 신고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비행기 내린 다음에 나와서 거기 이제 그 출입국 관리 사무소 법무부 직원분들 계시죠? 거기 이제 여권 보여주시고 이제 입국 심사한 다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짐 찾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오기 전에 세관 직원분들 계시죠? 거기 이제 통과하면서 세관 신고서 비행기를 작성했던 거, 이 길쭉한 종이 그거 제출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일로 와보세요 하고서 이제 적발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가방 열어보세요 했는데 분명히 신고서에는 미화 600불 초과하는 물품 구매한 적 없다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가방 열어보니까는 뭐 시계며 가방이며 그죠? 온갖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현장에서 그 세관 직원분들이 구두로 고지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 현장에서 막 고지서를 출력하고 발급하고 막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구두로, 그죠? 말로써 고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고지와 관련된 내용,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었으며,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은 우리 관세법 30조 과세가격 결정 방법 관련해서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입니다. 그 중에서 가산요소가 있는데 가산요소 중에서도 권리사용료라는 게 있어요. 그죠? 권리사용료의 가산요소가 되기 위한 요건은 첫 번째가 뭐였죠?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어야 가산요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사용료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죠? 그 중에서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첫 번째 요건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먼저 딱 캐치를 하시고 바로 이제 지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일단 4번의 내용이 좀 잘못됐는데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앙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해서 지급되는 때 수입물품의 가사, 선율, 영상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그럴 때 수입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근데 좀 어색한 부분이 실용신앙권 또는 영업비밀이 아니고 저작권입니다. 그죠? 저작권에 대해서 지급되는데, 그죠? 권리사용료라고 하는 것이 저작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급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에 수입물품의 가사, 선율, 영상, 그 다음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죠? 그런 경우는 수입물품과 권리사용료가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보시면은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봤더니 일단 4번에 38조의 4의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입니다. 그 내용에서 쭉 잘 나가다가 그 결정 변경 처분 사전 승인이 있은 날부터 3개월이나 또는 최초로 납세 신고여야 되겠죠. 그죠? 경정 신고가 아니고 최초로 납세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내에 세관장한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야지 맞는 내용이에요. 1번 같은 경우는 38조 4에 그 세액의 정정 내용 중에서 납세 신고한 세액의 과부족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정정 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은 과다한지 부족한지, 그죠? 정정 신고는 과부족한 경우에 모두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 신고 납부한 세액인지 납세 신고한 세액인지 여부를 캐치를 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 주로 이제 뭔가 오류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포인트들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보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정에 대한 설명이 나왔을 때는 신고 납부한 날부터 6개월인지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족수익에 대한 부분이지. 그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과세 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의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또는 신고납부한세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두 경우에 모두 보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 경정 청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38조의 3, 2항이고요. 경정 청구는 세관장한테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죠? 최초로 납세 신고한 날부터 5년 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7번 같은 경우는 4번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8번이고요. 할당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라 라고 했어요. 일단 3번이 옳은 내용입니다. 3번의 경우는 국내 가격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를 어떻게 한대요? 인하하여 부과할 수 있다. 근데 그 표현을 법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100분의 40의 범위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인하해서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수입을 억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세율을 인상해야겠죠? 그죠? 할당관세 내용인데 관세율을 인상해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해서 100분의 얼마였죠? 인상하는 경우도 100분의 40의 범위율이에요. 그죠? 이 부분이 오류가 있다. 100분의 40의 범위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그래야지 맞는 내용이 되겠죠. 2번 같은 경우는 69조 조정관세 부과 대상 2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봤더니 이러한 경우에 100분의 조정관세가 어떻죠? 100분의 100이죠. 100분의 90이 아니고 100분의 100에서 기본세율을 더한 게 아니고 빼요. 그 다음에 기본세율을 더합니다. 그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즉 조정관세라고 하는 거는 100분의 100에서 기본세율을 뺍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또 기본세율을 더하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기본세율에다가 100분의 100에서 기본세율을 뺀 율을 더하는 거예요. 그죠? 표현이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할당관세에 대한 내용인데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 6개월이 아니고 5개월이에요. 5개월. 그죠? 5개월 이내에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결과를 국회가 아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8번은 3번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이고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11장의 벌칙에 대한 내용이고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라고 물어봤으니까는 보통 어떤 선지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 과태료, 그죠? 277조의 과태료 해당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경우. 뭐 벌금은 많이 있죠? 276조 허위신고죄 등에 해당되는 경우도 그거는 순전히 벌금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뭐 관세포탈죄나 그다음에 부정수입, 부정수출, 그다음에 밀수입, 밀수출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도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과태료냐 또는 허위신고죄 등에 해당되는 경우냐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에 227조에 따른 세관장 의무이행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자 어때요? 276조 3항 4호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다?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다만 예외 부분이 더 중요하죠. 그죠? 과실로 인해서 2호, 3호, 4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요. 그죠? 그럼 과실로 인해 가지고 사망 4호에 해당되면은 2천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죠? 벌금 액수가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고의 과실 여부를 따져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은 과태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시죠? 금액 기준은 다르지만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관세 환급금과 상계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일단 3번이 정답이 되겠는데 상계관세 부과나 또는 수락된 약속은 대통령령이 아닌 기획재정부령으로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 제외하고 상계관세 시행일이나 약속한 날의 다음 날이 아닌 약속의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 라고 우리 62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이고요. 납세 의무자와 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라. 봤더니 일단 1번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43조 6항에 따라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하역 허가를 받은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근데 2번은 어디가 잘못됐어요? 보세구역 안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고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입니다. 그죠? 이 경우가 158조 7항이 보세구역 안에서 보수작업하는 경우가 아니고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서도 역시 세관장한테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세관장한테 승인을 받은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보세구역 장치된 외국물품을 폐기했을 때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관세를 징수한다. 일단 폐기한 경우에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하는 건 맞는데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예외로 한다는 겁니다. 예외라고 하면은 뭐요? 관세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보세운송 신고 관련해서 213조 2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아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재해로 망실돼서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는 즉시 관세를 징수한다. 이때도 역시 승인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죠?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폐기한 경우에 멸실되거나 폐기됐을 때는 우선 원칙적으로 운영인 보관인한테 관세를 징수하는데 다만 뒷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재해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 하고 미리 세관장 승인받아 폐기했으면 예외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원칙은 이 사람들한테 징수하는 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선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17조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원칙적으로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으면 즉시 관세를 징수하는 게 원칙이고 다만 뒷부분에 그 물품이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망실됐다. 망실됐으면 이동 중에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거나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아 물품 폐기했으면 예외로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는 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12번이고요. 세율의 적용과 잠정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봤더니 2번이네요. 어디가 잘못됐어요? 접수된 날부터 1월 내에 무역위원회가 아니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잠정긴급관세 부과 여부나 내용에 대해서 관세청장이 아닌 무역위원회, 그죠? 무역위원회의 부과 건의가 접수된 날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긴급관세에 대한 부과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도 무역위원회의 권한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3번이요. 납세자 권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일단 3번인데 3천만 원이 아니고 5천만 원이에요. 출국금지 요청과 관련해가지고 기준이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된 부분이었다.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보세구역과 관련한 관세의 부과, 그 다음에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일단 4번인데 4번 같은 경우는 원료가세 189조 1항과 관련해서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할 때 사용신고 전에
미리 세관장한테 원료인 외국 물품에 대한 과세 적용 신청을 한 경우, 그죠? 원료 과세 적용 신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수입 신고를 할 때 성질 수량이 아니고 사용 신고를 하잖아요. 그죠? 사용 신고를 할 때 성질과 수량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게 이제 맞는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5번 관세법 93조 특정 물품의 면세 대상입니다. 그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이 되겠네요. 1번 같은 경우는 94조에 해당하는 소액 물품 등의 면세 대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16번 지정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골라라. 3번이었는데 일단 172조 3항의 내용이에요. 화물관리는 필요한 비용,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그죠? 그 요율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는 내용인데 1번 같은 경우는 168조 1항의 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지정된 보세구역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세관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나왔는데 168조 1항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본문에서 미리 세관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려면은, 즉 토지에 대해서 공사나 뭐 건물, 그다음에 시설을 신축하려면은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미리 세관장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예외가 적용되는 사유가 되겠다. 그다음에 2번은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순서가 6개월이에요. 그죠? 6개월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장치기간을 정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세관장이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화물관리인 지정 유효기간은 10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도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7번의 차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는 2번인데 일단 149조 2항의 내용이에요. 그죠? 네, 1번 같은 경우는 149조 1항에서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이 통관역에 도착하면 그 운전자는 그 다음에 뒷부분 내용은 맞아요. 맞는데 이 괄호 안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고 하면은 도로 차량 해놓고 선박, 철도 차량, 항공기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죠? 즉 선박, 철도 차량, 항공기가 아닌 운송수단을 말한다. 그죠? 즉 얘네를 제외한 도로 차량에 한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아시겠죠? 근데 우리 1번 선지에서 철도 차량의 운전자라고 했죠. 그죠? 철도 차량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잘못된 내용이에요. 잘 보셔야 됐던 거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골재를 일정 기간에 일정량 나눠서 반복으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도로 차량 운전자는 관세법에 따라 사증, 비자예요. 비자를 받는 것으로 최초 출발 보고나 최초 출발 허가가 아니고 도착 보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149조 3항의 내용.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차량용품인데 차량용품을 해당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 세관장한테 신고를 하고 사후가 아닌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쪽 측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뭐 차량용품 이런 거 다 뺀다라고 하면은 뒷부분에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다. 그죠? 그다음에 세관장한테 미리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확인을 받아야 되는 순서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앞부분을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 물품이 차량용품은 그걸 하역하려고 하면 세관장의 신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이쪽으로 보면은 이쪽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다른 측면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선지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18번이고요. 보세 창고와 보세 공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1번이 옳은 내용이죠. 동일한 보세 창고에 있는 동안에 수입 신고 수리된 물품은 신고 없이 계속해서 장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즉 창고 안에 물품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얘가 기존에 외국 물품이었는데 수입 신고가 이루어지고 수리가 되면서 내국 물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똑같은 물품이 똑같은 장소에 놓여 있어요. 다만 이게 외국 물품이었다가 자격이 내국 물품으로 전환이 됐을 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신고 없이 계속해서 장치할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2번의 경우는 운영인은 보세 창고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내국 물품만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허가가 아닌 승인 사항입니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보세 공장 작업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이 아닌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한테 통지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맞는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4번은 대통령령이 아닌 기획재정부령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185조 5항의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관세법상 수입하거나 수출할 수 없는 물품으로 규정된 거. 일단 두 가지가 떠올리셔야 됩니다. 첫 번째 234조의 수출입 금지품, 그 다음에 23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두 가지가 떠올리셔야 돼요. 그 두 가지는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셔야겠죠? 2번이에요.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단지 238조 1항에 따라서 보세구역 반입명령을 할 수가 있을 뿐이지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거를 금지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1번하고 3번 같은 경우는 234조의 수출입 금지품에 해당이 되고 4번 같은 경우는 235조의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 물품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번이고요. 우리나라가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 그죠? 그럼 답이 되려면은 우리나라가 원산지여야 돼요. 그죠?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빠르게 해석을 해보시는 거죠. 그죠? 네, 봤더니 일단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에 어떤 규정에 의한 것일까? 시행규칙 75조 1항 1호에서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한다고 했죠. 근데 제작자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럼 이제 뒷부분에 뭐 이렇게 계속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관없이 우리나라 제작자니까 원산지가 우리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어떤 해당 국가 영역에서 사육된 산동물이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에 수입해가지고 도축 작업의 전부를 수행했다. 그럼 중국의 영역에서 사육된 산동물은 중국산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산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해가지고 도축 작업을 했다. 근데 도축 작업, 가축에 대한 도축 작업은 그죠?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원산지에 영향을 끼칠 만한 작업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 우리 시행규칙 74조 1항, 그다음에 4항 등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그냥 중국산이 되겠죠?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러시아 선박이 공해에서 포획한 어획물에 이 어획물은 어떻게 돼요? 공해에서 우리가 주인이 없는 바다니까 어느 나라 국적인지 선박이 봤더니 러시아 국적의 선박이네요. 러시아산인데 러시아산 어획물에 대해서 단순한 절단과 재포장 작업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다. 그죠? 러시아산이 수입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단순 절단, 재포장 작업만 수행이 됐어요. 그럼 그대로 그 물품은 러시아산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독일에서 제작된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 관세당국 통제하에 전시 목적에 사용된 다음에 일본으로 수출이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를 들린 거예요. 들렀는데, 그죠? 이 들렀을 때 우리나라 세관, 즉 관세당국 통제하에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죠? 철저하게 통제하에 전시회가 열린 다음에 일본으로 다시 수출이 됐어요. 그런 경우는
여기서 여기로 직접 운송이 됐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산이 아니고 그대로 이제 독일산이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독일에서 일본으로 직접 운송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3번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물품의 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봤더니 일단 3번입니다. 그죠? 환승 전용 국내 운항기에서 환적하려는 항공기 용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 물품일 때 보세구역으로부터 환승 전용 국내 운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그 외국 물품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146조 2항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 1항에도 불구하고 환승 전용 국내 운항기에 대해서는 143조 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43조 2항을 가서 보셔야겠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 물품일 때는 보세구역으로부터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에 적재하는 경우에만 외국 물품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1항 각호의 물품, 그 중에 선박용품이나 항공기 용품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환승 전용 국내 운항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146조 2항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143조 2항이죠. 2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환승 전용 국내 운항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다음에 22번 감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일단 2번이 되겠는데 우리 관세법 90조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감면이에요. 그 관련 시행규칙 37조 5항에서는 90조 2항에 의한 관세 감면율은 100분의 60이 아니고 100분의 80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다만 공공의료기관이나 학교부설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 그거는 감면율이 100분의 50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23번이고요.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로 골라라.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보세구역 반입명령입니다. 그러한 수출신고 수리가 되고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인데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역시 대통령령이 아니고 기획재정부령이에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입 반송신고 가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가산세율이 수입신고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빨리 신고를 하면 할수록 가산세율이 낮아져요. 그 중에서 기준을 봤을 때 수입신고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신고를 하면은 과세가격의 1,000분의 20이 아니고 1,000분의 10의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3번 1번입니다. 24번이고요. 재수출 면세 기간에 대한 설명. 그 중에서 이제 4번의 내용이 시행령 115조 1항 4호예요. 그죠? 거기서 어떻게 바꿨는지 보시면은 기타의 물품의 경우에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서 확인되는 기간에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그죠? 근데 심플하게 증빙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기간입니다. 그죠? 요것만 있으면 돼요. 뒤에 이제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요거는 이 사족입니다. 그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번이고요. 마지막 문제. 관세법상 관세청장이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된 것만을 모두 고른 거. 일단 관세청장의 권한하에 할 수 있는 행위들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요. 니은, 미음, 비읍. 일단 첫 번째로 327조 1항의 국종망 구축 및 운영이죠. 그래서 전산처리 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종망의 구축. 그죠? 관세청장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미음번 같은 경우 통계요. 관세 통계와 관련된 거. 수출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대한 통계 작성. 관세청장의 권한입니다. 아시죠?
그다음에 비읍번에 전자문서 중개사업자의 지정 역시 327조 3의 1항에 의해서 관세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니은, 미음, 비읍이 되겠습니다. 기업번 같은 경우는 누구 권한입니까? 국제무역선의 국내 운항선으로의 전환, 그죠? 똑같은 배인데 국내 운항선, 국제무역선. 엄연히 다르죠? 국내 운항선은 국내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선박이고 국제무역선은 무역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선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격 전환 승인은 세관장의 권한이에요. 다음 디귿번, 우리 그 통관장의 지정. 통관장, 통관역, 관세통로 지정권자. 일단 통관장, 관세통로는 세관장이었죠. 관세청장이 할 수 있는 거, 통관역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납세자의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는 거, 납세증명서는 세관장이 발급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은 세관장의 권한이 되겠다.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5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험 보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고 났을 때 잘 해결이 안 됐던 내용, 그죠? 관련된 규정 이런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